신뢰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대중교통 실태 점검과 생태 교통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권력을 위한 국회 구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제를 만들어 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중앙부처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세종시대 개막을 앞둔 만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전략적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왔습니다. 최근 세종시청의 사회와같이 법과 제도를 어기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의회와의 협치를 능한시하는 처사를 단호하게 지적해왔습니다. 지난 1월 반예 교량에서 발생한 블랙아이스 제수돌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고 방지와 예산 책임의 미온적이었던 정부의 태도를 진행하며 시의 적극 인정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통해 세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하기관장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단체장에 대한 회의라고 일반화는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심사 과정의 부실함을 납득할 수 없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세종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의장실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장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청년 인재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활동 촉진 방안을 모색하며 청년 활동가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세종의 청년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경제인, 여성 기업인, 여성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리더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역할 강화에 대해 함께 소통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은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의 선진 사례를 보고 배우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실천하는 의정 활동 또한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세종시 때 추진 공론화에 몰골을 탔습니다. 23년 12월 충남 도립대를 방문해 청년층이 반내대학 졸업 후 반내 지역과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형 균형 발전 모델을 제안하여 우수 인력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여주시 문화관광재단을 방문해 이사장님의 의견을 영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여러 축제의 기획, 연출,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점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의회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실천하는 의정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많은 문제점을 관찰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종시의회와 세종시민이 더불어 함께 다가올 미래를 논의하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며 더 진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도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지되었던 국회 연수가 23년 산업건설위원장이었을 당시 처음으로 진행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회 연수 후에 제가 기자님들 앞에서 연수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일정하게 짜여졌었는지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의장 자격이었기 때문에 좀 독특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우수사원으로 뽑힌 22년 우수사원과 23년 우수사원 우수 직원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좀 했는데요. 우선은 정책과 관련된 브리핑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청 방문 및 그 15분 도시
관련자 학교 골목길 프로젝트라는 15분 도시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담당자와 함께 이제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파리의 이달고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탈탄소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도심의 자동차 접근을 막다 못해 도로를 완전히 자전거 도로화하고 시민들에게 보행길을 제공하고 있고 SUV 차량은 주차료를 3배 이상 올림으로써 차량 규모가 큰 SUV의 구입 또한 주춤하게 만드는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2014년 첫 재선 이후 2020년도에 다시 재선이 되어서 35명의 부시장들과 굉장히 열심히 파리 정책들을 수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좀 소개를 했는데 7월에 올림픽도 있고 굉장히 바빠서 면담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파리시청의 15분 도시 관련자 중 학교 골목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과 면담이 이루어져서 공식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파리시청 안 소모임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세종시의 BRT와 함께 수요 응답형 버스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이어 파리시청 쪽에서도 파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유를 했었고요. 이달고 시장의 그런 좀 공격적인 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이론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에세이도 좀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자동차를 사용해야지만 파리 진입이 가능한 파리 근교의 자동차 이용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교통체계가 잘 잡혀있는 파리시 내 파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탈탄소 정책의 수혜를 받아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보다 더 앞서 자전거가 도로를 종횡무진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같이 간 직원 두 분과 함께 나비고라는 일종의 교통 패스를 10회권을 구입을 해서 트램도 탑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RER이라고 우리나라 경전철에 해당되는 파리 근교로 나가는 경전철도 탑승을 했고 지하철은 물론입니다. 이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경험하면서 세종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면 좋을까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리 시청 관계자의 간담회와 더불어 파리시 의회도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본회의장이라고 합니다. 본회의장이고 제가 의장석에 올라가서 내려다보 왔는데 관계자의 설명은 파리시 본회의장에서는 굉장히 경론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본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때문에 박수도 금지되어 있고 항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물론 의원 내각제하고 유사한 기구 형성을 하고 있는 파리 의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지만 좌우의 정책에 대한 아주 신랄한 토론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 의회와 파리시청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요. 여기는 돈을 받고 유료로 대관을 해주는 연회장인데 특별히 이제 세종시 의회에서 왔다고 천정 부분에 보이는 부분이 다 조명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파리시 의회의 본회의장과 함께 조명이 환하게 켜진 연회장을 보면서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유서 깊은 도시가 주는 어떤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느낄 수 있었고 의회 담당자의 말로 본회의장에서의 이 격렬한 논쟁을 여기가 지금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고 정면에는 언론인분들이 앉을 수 있는 2층 좌석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어떤 정책들이
어떤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노출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은 파리시청을 다녀간 국가 원수들의 사인이나 기념품 같은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반갑게도 사진 촬영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리는 1부부터 29까지 저희가 우리 세경 씨가 일생활권부터 육생활권까지 나뉘어져 있듯이 어르신이 물론 존재를 하지만요. 29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 19부는 비옥한 섬이라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데요. 말하자면 재개발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유스호스텔, 그러니까 세계의 배낭여행자들이 묵는 유스호스텔과 4성급 호텔과 그 주민들이 함께 텃밭을 묶으면서 그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도시 재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은 그 RER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인데요. 그 경전철이 낼 수 있는 소음과 부지는 요 사무실이 이제 이런 재개발을 담당하는 링크시티라는 사무실인데 사무실 건물이 그런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가장 외부에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에서 그 방문한 젊은 친구들이 체육관 시설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어울려서 지하에 있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그 스포츠를 통하면서 실제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같이 체육 운동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 파리 19부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좀 특히 우리 언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2014년도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투자를 할 투자 회사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2024년이면 거의 10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완료 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그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긴 안목으로 빨리빨리 부탁이 아니라 그 최대로 그곳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이 이 텃밭이 그냥 텃밭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와 함께 생태를 알아보는 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유실수 나무가 심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저 유실수가 심어져 있는 바닥도 말하자면 시멘트 바닥이거든요. 복도를 통해서 이런 초화류나 식물 외에도 내지는 엽채소 외에도 그 유실수까지 심어서 같이 녹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녹지에 대한 고집 같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스호스텔의 외부의 이 모든 벽돌이 원석이 다 재활용 자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설 과정을 함께 저희들이 영상으로 시청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무거운 원석 돌을 쌓아 올리면서 뭐랄까요 도시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져 간다라는 느낌. 도시 재생이 단순히 그냥 새로운 어떤 건물의 탄생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재료부터 이전의 시간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화 역시도 그 그래피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낙서하듯이 하는 분이 많죠. 근데 이제 이쪽도 벽화가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제가 같이 간 직원분한테 저게 조금 지나면 좀 지저분해질 텐데 그래도 우선은 보기에 이 담벼락 위가 그 RER이 지나가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박할 수 있는 곳을 약간 밝은 톤으로 이 19부의 역사를 상징하면서 그려진 벽화였는데요. 그냥 기념으로 촬영을 하고 도시재생이라는 이 테마가 파리도 역시 또한 비켜가지 않는다. 저희
세종시 역시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파리 벽화 사진을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OECD 본부와 함께 OECD ITF라고 해서 국제교통포럼이라는 그 머리 글자입니다. ITF가 이곳을 방문을 해서 이 정책 관계자들과 면담을 했는데요. 그 OECD가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요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교통에 대한 지표 그리고 이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모집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서 섭외를 했고 사실은 이 ITF 그 OECD 본부의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인이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뵈려고 또한 애를 썼는데 이분이 4월은 9개에 계시고 3월과 5월만 면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 일정상 5월로 바꿀 수가 없어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4월 방문을 했고요. 여기 우리 박종익 선생님 옆에 계시는 두 분이 책임 연구자들이십니다. 책임 연구자들이시고 그 OECD ITF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이 두 분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연구 성과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실망스러웠던 건 저는 이제 OECD ITF하고 이게 좀 활달한 어떤 정보 교류 왜냐면 제가 데이터에 좀 관심이 많아서 3대 때 통계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종에 맞는 세종형 통계가 있어야지 정책이 정확하게 입안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쪽이라서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환영 인사가 딱 끝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본인들도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너네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이제 이 정이라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친구 이분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일목요연하게 추려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교통수단의 크기가 차지하는 면적과 크기 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을 굉장히 잘 뽑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파일로 이분 발표 자료를 받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세종화가 되려면 한 번에 더 가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필리핀의 도시하고도 이제 물론 투자금을 받은 곳이겠죠. 그 도시에 한정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교통 흐름이 진행이 되어야지 완만한지 체증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재정 투자 없이 우리 거 한번 해줄래?라고 해주시겠습니까? 하고 이제 섭외를 하면 해주시는 걸로 알았어요. 왜냐면 OECD니까. 그런데 여기도 역시 투자가 좀 전제가 되어야지 실제로 그 도시에 가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입수를 하고 그걸 분석을 해서 정책화를 하는